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매지온입니다. 그러니까 매지온이 저번 임상에서 실패를 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FDA 임상 도전에 할 것이라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매지온 같은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어요. 네,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부 다 털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전환사채를 포함하더라도 현금 비중이 대략 300억 정도, 전환사채를 빼버리면 대략 100억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임상비용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1년 남짓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임상을 다시 한번 더 도전하게 되었지만 임상 발표가 될 때까지는 아무리 빨라봐야 2024년 말 혹은 2025년 초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과연 매지온 쪽에서 유상증자라던가 전환사채 발행을 하게 될 경우 지금 주가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특히나 이제 매지온 같은 경우는 우호 비중 지분이죠.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주가를 올리는 데에도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특히 임상을 다시 한 번 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새록새록 피어올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저번 유대나필에 대한 임상에 대해서 실패할 수 없는 임상이다, 이런 식의 그런 자료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필두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엔 충분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좀 말씀드려 볼게요. 매지온의 임상이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에 성공하냐 마냐는 사실상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그 전까지 기대감이 낄 수 있느냐 없느냐, 매지온이 현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주가를 부양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더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매주온 FDA로부터 유대나필 임상의 3상이죠.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특히 10% 그러니까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에 대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히게 될 경우에는 임상이 통과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임상에 비해서는 대략 한 2배 정도, 난이도가 2배 정도 쉽다. 왜냐면 나머지는 5% 내외인데 이 유대나필 같은 경우는 희귀병이고 특히 치료약이 없다는 점에서 10%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사실 지난 임상시험에서 실패한 이유는 슈퍼포날 환산 때문에 실패를 했었어요. 이제 당시에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환자의 비중 중에서 슈퍼폰단 환자가 약간 20% 정도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이 슈퍼폰단 환자 같은 경우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치를 얻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슈퍼폰단 환자가 무엇이냐?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임상 실패 이율은 슈퍼폰단 환자. 이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폰탄 환자는 이게 폰탄 환자인데 운동 능력이 일반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일반인 대비해서 80% 수준. 이 경우에는 굳이 치료약을 맞지 않더라도 삶에 대해서는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군이고, 특히 임상 실험을 하는데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려면 슈퍼폰탄 환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폰탄 환자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그런 심장박동이라던가 혹은 체력적으로 문제가 큰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제 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슈퍼폰탄 환자가 비중이 거의 20% 이상의 임상시험 환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 임상시험에 대한 그런 설계부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임상 3상에서는 슈퍼폰단 환자를 완벽하게 제외시키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기대감이 올라오기에는 상당히 충분하다. 왜냐면 그 당시에도 슈퍼폰단 환자가 없었더라면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러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를 못했죠. 따라서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고 봤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매지온 같은 경우는 10번 이상의 매매를 했어요. 10번 이상의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냈습니다. 매지온 투자에서 단 한 번도 손실을 낸 적이 없어요. 저는 매지온에 실패를 했다고 하지만 추세가 꺾이면 매도를 이제 바로바로 진행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매지온 같이 리스크가 큰 기업들은 이제 리스크 관리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리스크 관리하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굉장히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이용하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 10번 정도의 매매를 하면서
매 순간마다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매매 내역을 공개를 하고요. 특히 계좌까지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2, 3주에 한 번씩 꾸준하게 계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뭐 거짓말이라던가 선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요. 매주를 통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것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일단 기대감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돼요. 바이오 기업, 특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은 기대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좀 많이 살고 있죠. 네, 거래량이 좀 살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미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수급이 매수 주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만약에 임상적으로 사후적인 데이터 임상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FDA 말대로, 그러니까 FDA 측 말대로 임상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상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매지온이, 그 당시 매지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성공에 가깝다고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사실 매지온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매지온에 대한 그 신뢰성이, 네. 신뢰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들은 결국 다시 한 번 더 FDA 임상 3상에 대한 재신청 공시가 떴고요. FDA 측도 이런 것들을 허가해 준 거예요. 특히 이제 표준 편차가 사실 이 P밸류라고 하죠. P밸류가 0.05가 아니라 0.1, 그러니까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에서 유효적인 그런 효과를 낼 경우에는 임상 성공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보통은 5%, 95%입니다. 근데 99%라는 것은 다른 임상에 비해서 난이도가 훨씬 더 쉽다는 점. 특히 이미 임상에 대한 그런 진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특히 희귀병 임상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환자 모집이에요. 환자 모집 자체가 안 됩니다. 워낙에 희귀한 병이기 때문에 환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아이를 임상을 하고 있는 이런 쪽에 이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바이오 기업에 임상을 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심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에 환자 모집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매지온 같은 경우는 이미 임상을 한번 진행해 봤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효과를 본 환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의 90% 가까이가 그 당시에 효과를 봤었죠. 네, 정말 아슬아슬한 통계치로 그 당시에 임상을 실패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환자 모집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지온이 임상을 실패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형편없는 임상 설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전 세계적인 탑급의 그런 임상 설계 기업을 이제 완전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임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매지온이 좀 끼면서 좀 아마추어적인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매지온 쪽에서도 결국엔 처음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마추어적인 면모가 많이 나왔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위임을 했습니다. 매지온 쪽에서 임상에 대해서는 그냥 숨만 쉬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정말 숨만 쉬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매지온이 할 것이라고 결국 돈을 대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대줘야되기 위해서는 현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 전환사채를 만약에 갚는다고 치면 아마 갚아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면 내년까지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경우에는 연금리가 10%예요. 네, 현 이자가 10%를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전환사채를 갚는다고 치면은 약간 300억 이상의 그런 현금이 필요한 것이고, 아마 유상증자라던가 혹은 전환사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아 보여요. 그런데 이런 거 지금 가격대에서 유상증자 해봤자 매지온 쪽에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매지온은 그나마 좀 밀고 갈 수 있는 것이 이 대저주 지분이 많다는 거예요. 약간 바이오 기업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에도 불구하고 22%의 그런 대저주 비중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참고로 신라젠도 대저주 비중이 사모펀드 제외하면 5%밖에 안 되고요. HLB라던가 이런 것들도 보시면 대저주 비중이 대략 9.75%, 그리고 헬릭스미스 마찬가지예요. 대저주 비중이 대략 9.5%, 그리고 이런 이제 투자회사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대저주 비중이 대략 6%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매지온 같은 경우는 이런 지분율이 결코 희석되는 것을 원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22%를 지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 기업에 대한 믿음 혹은 자신과 기업을 동일시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좀 깔려 있기 때문에
많은 비중이 희석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기준에서 약간 800억 정도,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그런 현금이 필요하다고 치면은 최소한 600억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갚아야 되는 돈과 그리고 임상까지의 그런 버텨야 되는 현금, 임상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약이 상용화되기까지 현금이 최소 600억 정도에서 80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굉장히 크죠. 약간 20% 정도의 그런 현금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 비중이 20%인데 여기서 20%가 더 필요해요. 그렇다고 대주주가 돈이 많은 상황이냐? 그런 것도 아니죠. 따라서 다른 새로운 20% 자금이 들어올 경우 대주주 비중만큼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지분을 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주가를 충분히 부양할 만한 모멘텀이 발생을 하고 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충분히 많이 올라야지만 지분율을 약간 10% 내외로 10% 내외로 희석을 시켜야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인정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20%에서 10%까지 지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가가 2배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 2배까지 올릴 수 있다면 결국 기대감 말고는 답이 없다. 특히나 주가 상승 말고는 답이 없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대감을 통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여전히 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런 저가 매수권이 충분히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나 매주온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저 역시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경우,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철저히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임상이 이제 재신청이 되었고 이제 임상을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한다는 점, 특히 FDA 측에서는 다른 이제 임상에 비해서는 난이도를 훨씬 더 쉽게 설정해 줬다는 점에 대해서 아마 기대할 만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어제죠, 일요일이죠. 주말에도 우리 멤버분이 수익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45% 수익이고요, 이더리움이 107% 수익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둘 다 투자를 하고 있고 당연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은 레버리지 좀 껴서 아마 조금 더 큰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부님, 주말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상무, 네, 혹시 추매 계획 있으신가요? 더 사고 싶은데 언제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키키키. 매번 감사합니다. 예, 추세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변곡점 및 지지라인이 확인될 경우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네, 저 역시나 현재 추세가 사실상 여기서 좀 애매한 부근을 지나가서 변곡점이라던가 혹은 지지라인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할 수 있어요. 네, 할 생각입니다. 수익 쿠션을 충분히 쌓은 만큼 투자금을 늘리기 좋은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 대한 그런 수익 인증을 해주신 것이고, 아마 최근에 저 같은 경우도 계좌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코인도 굉장히 좋지만 주식도 상당히 좋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요. 네, 변동성이 큰 만큼 사실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현금을 가지고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만큼 어려운 장인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동성을 이용할 경우 빠르게 굉장히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기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활용하고 있고요. 이미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맞고요.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매준에 대한 분석이었고 기대감이 낄 수 있는 시기라는 점, 대주주 입장에서도 주가를 부양시켜야만 하는 그런 시기라는 점에 대해서 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